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업을 하며 지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한때 결혼 약속을 한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예정대로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을 텐데요. 상견례까지 해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온갖 무시를 하길래 파혼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납득이 되었더라면 서로 잘 얘기하고 헤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식해서 제가 싫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까지 했던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망신을 주고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중국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재원인 아빠를 따라 3년간 중국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해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 재미를 느끼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어릴 때부터 한자를 좋아했던지라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처음에 길게만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좀 더 있고 싶었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 저는 다른 나라 언어에 큰 관심이 생겼고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언어는 학교 공부와 달리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중국어와 영어는 어순도 비슷해서 비교적 쉽게 느껴졌어요. 영어 학원도 다니고 미국 드라마도 보고 화상 영어도 하면서 회화 실력이 생각보다 빨리 늘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꿈이 없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제 선택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 정이야,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엄마 세대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았지만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학교는 기본이잖아. 엄마 친구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지금 백수라며. 그건 그런데 또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 일단 대학을 나와야 회사에 들어갈 기회도 생기는 거고. 나 알아봤는데 대학 안 나와도 취업 가능한 회사도 많던데? 부모님과 이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혹시라도 학력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된다면 그때 가서 대학을 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냐고 하셨지만 제가 명문대를 한 번에 합격할 실력도 아니었기에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직장으로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직원 수도 적지 않았고 복지도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중국어와 영어 실력이 좋았기에 고졸인 저도 취직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쪽 업계가 원래 학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어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일해보니 알겠더라고요. 해외 바이어와 연락도 자주 해야 했고 주고받는 서류도 영어로 된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물론 학력도 좋았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직원분들을 보면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한두 개쯤은 다 하셨는데 저도 중국어가 되다 보니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은 가능했지만 문법적인 부분은 약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입으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언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신경 쓸 게 참 많았죠. 특히 서류를 하나라도 놓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서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물론 혼날 때도 많았어요. 발주 수량을 잘못 기재하고 보내서 회사에 큰 손해가 날 뻔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잘 해결이 되었지만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하니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회사는 어때? 아직 어렵지 뭐. 다닐만 하긴 한 거야? 그럼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재미도 있어.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힘들어 했기에 특히 엄마가 걱정이 제일 많으셨는데요.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니 저도 어느 정도 일에 적응해서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해외 고객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고 수출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서는 제품을 사고 고객사에게는 제품을 팔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였죠. 회사에는 무역 관련 전공을 한 직원들이 많았는데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된 지식도 없다 보니 처음에는 어렵기만 하고 괜히 고집을 부려서 후회만 남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일 자체는 너무 재미있었고 익숙해지니까 어려운 것도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미팅도 하고 공부하며 지내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일을 배웠는데 처음엔 약간 후회도 됐습니다.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보니 마냥 신나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대학에 갈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회사 일에 적응해서 승진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렇게 한 직장에서 5년 넘게 일하면서 승진도 하고 거래처와 직접 미팅까지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니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마냥 막내로만 일할 줄 알았는데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특히 회사 복지가 정말 좋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매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도 받았고 매년 워크숍을 해외로 가기도 했습니다. 해외라고는 중국밖에 안 가본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괌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해외에 한 번씩 나갔다 오면 그게 또 기분 전환되고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여기에 자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제도도 있었기에 대기업은 아니어도 만족하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죠. 민주야, 요즘 힘들어? 피곤해 보인다. 야, 말도 마. 회사 그만둬야 하나 싶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근이 너무 많아. 몇 시에 퇴근하는데? 매일 11시, 12시. 오늘은 그나마 프로젝트 끝나서 일찍 끝난 거야. 너도 야근 자주 하지 않아? 우리 회사도 그래. 그런데 12시까지는 일하지는 않아. 너 많이 힘들겠다. 돈 많이 주면 뭐하냐? 일도 많고 상사한테 메일 혼나고. 아, 월요일이 너무 싫다.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대학에 갔는데 다들 공부도 어느 정도 해서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야 저보다 더 받겠지만 일이 힘들다며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만 정확하다면 어디에 있든 기회는 꼭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배우고 거래처와 친분도 쌓으며 조금씩 사업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규모가 작았지만 성장세가 빨라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을 빨리 배워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덕에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자연히 들었고요. 나라도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거래가 많았으나 호주와 독일, 카자흐스탄, 그리고 미국까지 제가 담당하는 신규 거래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영어 실력은 더욱더 늘게 되었고 이제는 해외 바이어와 대화하는데 막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더 근무를 하고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일이야 거의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지만 처음이다 보니 신규 거래를 뚫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재직 중일 때 친분을 쌓았던 수많은 거래처의 도움을 받으며 직원 2명과 함께 시작한 제 회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SNS도 같이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반응도 좋았고 인기를 끌 만한 아이템이 눈에 들어오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해당 업체로부터 거래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 한 명과 무작정 해외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거래를 하고 싶은 업체가 외국에 있었는데 전화나 메일로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직접 만나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었죠. 너무 막무가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통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다 보니 이제는 저희 회사에 먼저 견적을 의뢰하는 업체도 많아지고 제가 직접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일도 했는데 수익이 회사 설립 당시보다 몇 배나 뛰었습니다.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라 주변에서 사업 수완이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네요. 그렇게 회사가 자리를 잡고 저도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와는 달리 좋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만나보니 마음씨가 좋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며 지내다 보니 1년 넘게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오늘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자. 그래, 나도 오늘은 일찍 마칠 것 같아. 내가 자기 회사 앞으로 갈게. 내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번거롭게 뭐하러. 자기는 회사 근처에 맛집도 많으니까 근처에서 만나. 남자친구는 퇴근하고 나면 거의 제가 일하는 곳으로 오곤 했습니다. 늦게 끝나도 오고 일찍 끝나도 오다 보니까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며 지냈는데요. 30대에 만났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며 연애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되게 궁금해. 그래? 내가 집에다가 자기 얘기 많이 했거든. 사진도 보여드렸고. 말 나온 김에 만나볼래? 부담되면 일단 우리 누나라도 먼저 만나보는 건 어때? 그래서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의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계셨지만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유독 남자친구네 가족들은 저를 궁금해했어요. 만남을 거절할 이유도 없으니 저는 약속을 정했고 그렇게 남친의 누나를 만났습니다. 호칭이 신경 쓰여서 뭐라고 불러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예비 신우는 아무렇게나 부르라며 결혼하고 제대로 호칭을 쓰자고 했습니다. 남 편하게 이름 부를게. 호칭 그런 게 뭐 중요해. 저번에 성은이 통해서 핸드크림 보내온 거 잘 받았어. 그거 되게 좋더라.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도 그것만 쓰거든요. 향 너무 좋죠? 많이 보내와서 친구들한테도 나눠줬는데 다들 좋다고 난리였어. 내가 그것 때문에 센스 있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다고. 그러셨어요? 누나도 뭐 준비했다며?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이거 방향제야. 난 옷장에 걸어두는데 옷에서 향이 은은하게 나니까 좋더라. 감사해요. 잘 쓸게요. 뭘 감사까지야. 비싼 것도 아닌데. 예비 신우는 저에게 정말 친절했습니다. 첫인사 때 선물도 준비해서 줬고 나중에 집에 놀러 오라며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죠.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니 저도 긴장이 풀렸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우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씀이 없으신 편인지 내내 조용하셨고 어머님과 예비 신우와 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얼른 먹자. 내가 요리엔 소질이 없어서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서 시켰어. 괜찮지? 아, 그럼요. 잘 먹겠습니다. 먹는 것도 참 예쁘게 먹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정이 불편해요. 그래, 알았어. 남친의 누나와 만날 때보다 이날은 긴장을 더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다 저를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남자친구는 제가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식사 후 차만 마시고 바로 일어나자고 해서 왔습니다. 성훈 씨 뭐가 그렇게 급해? 난 좀 이따가 나와도 됐는데.
불편하지.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그런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왜 아무 질문도 안 하시지? 난 오늘 이것저것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그거야 뭐 내가 대충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 좀 감동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이렇게 잘 배려해줬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이 너무 바빠져서 남자친구 집에는 첫인사 후 한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밖에서 잠깐 커피 한잔 하는 정도의 만남은 있었어요. 정희야, 이따가 퇴근하고 시간 돼? 글쎄, 나 오늘은 일이 좀 남아서 모르겠어. 왜? 엄마가 나랑 저녁 먹자고 연락이 오셨거든? 어떡하지?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엄마랑 저녁 먹고 전화할게. 시간 되면 잠깐 커피라도 마시자. 그래, 그럼 이따가 전화 줘.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저녁 8시가 넘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아직 회사야? 벌써 저녁 다 먹은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네 회사 쪽으로 가고 있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30분? 그러면 지금 사무실 정리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자주 가는 그 커피숍에서 만나자. 알았어, 이따 봐. 그렇게 저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에게 친절하셨고 환한 표정으로 반겨주셨어요. 늦게까지 일하는데 불러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이제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녁은 뭐 드셨어요? 스테이크 먹었어. 우리가 종종 가는 곳이 있거든. 엄마, 정희도 거기 알아요.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거기 식당 알지? 아, 거기 가셨구나. 어머, 난 우리 아들하고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서운하네. 엄마도 참 별게 다 서운해. 농담이야. 그런데 일이 얼마나 많길래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야? 거래처에 급하게 서류를 넘겨준 게 있어서요. 그럼 그만 일어나자. 우리 때문에 일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저만 먼저 일어날게요. 시간도 늦었는데 우리도 가야지. 그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갔는데 어머님은 제가 일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며 따라오셨습니다. 회사가 이 근방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 네, 맞아요. 저기 건물 보이시죠? 저기야? 네, 저 건물 2층이에요. 들어가 보실래요?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좋지 않았습니다. 좀 실망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니야, 다음에 갈게. 얼른 들어가서 일해라. 성훈아, 얼른 가자. 그럼 조심히 가세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아.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좀 낡긴 했습니다. 초기자분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얻다 보니 좋은 건물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일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물류센터도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사무실 건물을 본 어머님의 표정이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날 좀 피곤해서 엄마 표정이 안 좋았던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몇 번 인사를 왔고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니 상견례 자리부터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보니 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상견례를 했다고 했는데 일찍 양가 인사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면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말 나온 김에 양가 인사부터 빨리 하고 결혼 준비를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좋아해 주셨기에 상견례 분위기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로 흘러갔죠. 상견례 당일
저는 전날 준비해 놓은 옷을 입으며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부모님과 집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가는 동안 엄마 아빠의 긴장도 풀어드릴 겸 신나는 노래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어렵고 불편한 자리다 보니 유독 엄마가 긴장을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엄마가 너무 긴장을 하셔서 티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죠. 처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버님은 이날도 말씀이 없으셔서 가만히 앉아만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와 어머님만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셨어요. 여기 음식이 참 괜찮아서 예약했는데 어떠세요? 네, 좋네요. 반찬도 정갈하게 나오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들 결혼 날짜는 저희 쪽에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좋은 날로 잡아주세요. 제가 자랑 같아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성훈이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럼요. 볼수록 듬직하고 착하고 어른한테도 참 잘하고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을 했으면 싶었는데 이렇게 둘이 잘 만나서 다행이다 싶어요. 저희 딸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정희가 나온 대학을 우리 성훈이가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성적이 조금 모자라서 못 갔지만요. 엄마, 얘가 왜 이래? 그냥 대학 얘기하는 건데 네 성적까지는 공개 안 할 거니까 걱정 마. 저희 결혼 준비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상견례 때는 그런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거야.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얘기로 서로 기분 상할 수 있어서 나중에 따로 만나 의논하는 거라고. 안 그래요, 사부인? 대학 얘기가 나오자 저와 부모님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대학을 나온 줄 알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님, 저 그 대학 안 나왔는데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 대학교 나온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성훈이 너 그랬잖아. 그런데 남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혹시 졸업을 못한 거니? 아니요. 저 대학교 아예 안 갔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아예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한테는 다 말씀드렸다고 해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내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을 제가 오해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은 정말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내내 화난 표정으로 웃고 계셨는데 고졸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럼 결혼 날짜는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일어나시죠?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기도 했고 어머님이 더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저희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성훈 씨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전화라도 해서 물어봐. 그런데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잘 들어갔니? 네,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하나만 묻자. 너 왜 고졸인 거 속였어? 저 속인 적 없어요. 성훈 씨 처음 만날 때부터 다 말했고요. 성훈 씨가 집에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너 그 대학교 나왔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 지금 쬐그만한 그 회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넘어간 거다. 네? 너도 알고 있잖아. 네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아들보다 한참은 기운다는 거. 우리 아들처럼 번듯한 직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회사도 그때 보니 무슨 그런 낡은 건물에 사무실을 얻었니?
요즘 물건 떼다가 파는 거 아무나 하던데 너도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좋게 포장해서 무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기우는 조건에도 네가 그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이 결혼 허락한 거였는데 이게 대체 뭐냐? 우리 아들한테도 네가 그 대학 나온 거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우 씨는 다 알고 있어요. 저 속인 거 없습니다. 네가 운영하는 그 회사, 그 조그만 회사 운영하면서 사장이라고 하는 거 난 좀 어이없었어.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에 사무실 없고 요즘 개나 소나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이야 잘 버니 네가 뭘 하든 얼마를 벌든 신경 안 썼다. 어머님, 저도 돈 벌 만큼 벌어요. 사무실 이전도 계획 중이고요. 그거야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일단 난 좀 불쾌하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으니 그렇게 알아. 저는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컸으니까요. 양가에서 서로 반대하는 것도 없으니 신경 쓸 일도 없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학력이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머님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대체 뭔지 설명해봐. 이게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이게 지금 날 생각한 거라고? 언젠가 알게 되실 일을 왜 거짓말했어? 보나마나 반대하실 게 뻔한데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지.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했니? 그럼 대체 날 왜 만난 거야? 고졸이라 쪽팔려서 부모님께도 말 못할 여자친구면서 왜 만났냐고? 남자친구는 이 와중에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만 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대학만 제대로 나왔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듯 했죠.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그렇게 어머님의 연락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일 겨우 허락받아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혼은 절대 행복할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부터 만나 어떤 마음인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잠수를 탔습니다.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려 했다는 제 자신이 점점 싫어졌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잘 지냈니? 오늘 집으로 좀 올 수 있겠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집에 상원 씨도 있나요? 그래, 오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잘 됐네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몇 년간 좋은 마음으로 만났던 사람과의 마음 정리를 단번에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친이 잠수를 타는 동안 별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사실 남자친구가 저와 마음이 똑같았다면 이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역시나 어머님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왔어. 이리 와 앉아. 우리 오랜만이지. 내가 바빠서 상견례장엔 못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분위기 장난 아니었다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 피차 서로 바쁜 사람들이니까 내가 먼저 빨리 얘기할게. 내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불렀어. 이따가 올 텐데 만나보고 가. 손님이요? 그래. 그리고 난 무식한 며느리는 절대 안 받을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영어로 답해야 할 거야. 그러면서 영어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신우는 영어를 좀 하는 편이었는데 수준급의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엉망이었죠. 그래도 겨우겨우
소통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저도 영어로 답을 했는데 순간 제 발음에 놀라는 눈치였어요. 제가 영어는 해외에 나가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발음도 좋은 편이었고 해외 바이어와 자주 대화하느라 회화 실력도 괜찮았는데 예비시모는 제가 이 정도 실력인 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역 일을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영어도 기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니 보따리 장사꾼처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계속 답을 하다 보니 테스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답을 하면 통과, 아니면 탈락인 거죠. 제가 영어로 대답을 못하면 며느리로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 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 예비시모와 신우는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쟤 벌써 수준 드러났다. 그러게 말이다. 성훈아, 너 얼른 나와봐. 저는 남자친구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집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온 걸 알면서도 일부러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야, 제가 이 정도 수준인데 정말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안 했고 예비시모와 신우의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정연이가 일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하니까 내가 며느리 직업은 안 본다 쳐도 머리는 있어야지. 안 그래? 너도 알지? 공부머리는 유전인 거. 애 낳았는데 애가 머리가 나쁘면 그거 다 너 때문일 텐데 그 소리 평생 듣고 살 거니? 이 말도 다 영어로 했습니다. 저는 대답만 하지 않았을 뿐 다 알아듣고 있었는데 예비신우는 제가 못 알아듣고 있는 줄 알고 영어로 계속 제 흉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고 일어서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손님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했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었죠.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거래처여서 잘 알고 있었고 저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이었죠. 제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 도움을 주신 최 사장이란 분이었는데 여기서 만나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의 외가 쪽 먼 친척분이셨는데 어머님에게는 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비시모가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무역 사업하는데 돈을 그냥 쓸어 담으시는 분이야. 사업을 하려면 이분처럼 해야 어디 가서 회사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다. 예비시모는 제가 사업하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는 사업가를 데려와서는 일부러 저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 사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누님? 얼마 전에 해외 유명 브랜드 독점 수익권까지 따냈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쪽이라고요. 안 그래요, 이정희 사장님?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잘 지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둘이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죠. 무역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력 좋고 미모도 훌륭한 분을 며느리로 만든 거예요? 누님 좋으시겠어요? 최 사장님은 예비시모와 신우 앞에서 제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건너 소식 듣고 있어요. 이번에 확장 이전한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네, 물류창고도 넓은 곳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조만간 가봐야겠다. 누님, 진짜 며느리 복은 기가 막히게 좋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사실이야? 누님은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다가 알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한 거야. 서로 소개해주고 싶어서 같은 일 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우리 아들하고 정말 잘 어울리지? 아유, 그럼요. 그런데 성훈이가 분발해야겠는데요. 연봉 자체가 다를 텐데. 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요즘 결혼 날짜 잡으려고 바빠. 좋은 날로 해야 하니까. 예비 시모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빨리 결혼 날짜를 잡을 거라고 했고, 너무 기막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는 할 말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결혼 날짜요? 누가 이 결혼 한대요? 저 이런 집안하고 결혼 안 해요.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공부머리는 유전이라고. 어머님 수준이 딱 그 정도인데 성훈 씨도 딱 그만큼이겠네요. 그럼 저희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떡해요? 누구 닮을 줄 알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결혼은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맞으니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 고졸이란 얘기 들으시고 이 결혼 반대한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이 자리 저 망신 주려고 부른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아니, 너 다 알아들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한 거냐?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뭐가 아쉬워서? 대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참, 그리고 아까 영어로 저한테 질문하실 때 발음이 너무 구려서 잘 못 알아듣겠던데 영어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어머니 아들이 일주일 동안 잠수 타면서 선을 여러 번 봤던데 그중에서 골라서 결혼시키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만. 정희야, 너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누구 말이 심하다는 거야? 너 다 지켜봤으면서 너네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아! 왜 때리냐?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저는 남친의 어이없는 말에 정강이를 발로 세게 차고는 할 말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남친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옆에서 가만히 보기만 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더 때려주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잠수 타면서 선을 봤다는 걸 알게 된 건 예비신우의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조건 좋은 여자들하고 선보러 다니니 그만 다녀마라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문자를 받고 저도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제 회사로 최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똑똑. 어머,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짐 정리 중이었어요? 네, 곧 이사하거든요. 그럼 마침 잘 왔네. 내가 뭐 도울 건 없나? 없어요. 보시다시피 사무실이 작아서 짐도 별로 없거든요. 날 좀 놀랐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고 누님한테 실망이 커서 저도 한 소리하고 집에 갔는데 누님이 계속 부탁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이요? 서로 친분이 있으니까 가서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한다고. 대신 말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사과를 할 거면 직접 가서 하라고. 그런데 정말 마음 접었어요? 결혼 말이에요. 그날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끝났어요. 어차피 누님하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회사끼리는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거죠? 그럼요. 공과사는 정확히 구분해야죠. 그런데 한동안 전화나 문자 한 통 없던 남친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 당일이라 정말 정신이 없던 날이었어요.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서는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정희야, 사과하러 왔다. 그래? 그럼 빨리 사과하고 돌아가. 그 전에 먼저 내 말부터 들어봐. 무슨 말? 내가 너 몰래 선보러 다닌 거 정말 미안해. 엄마가 하도 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엄마가 시킨다고 다 하게? 아니다 싶은 건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할 줄도 알아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결혼? 결혼해서 어머님한테 평생 끌려다니며 살 뻔했네. 그리고 상견례까지 해놓고 무책임하게 연락도 잘해. 선을 봐? 내가 너처럼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냐?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너무 잘 알아. 날 배려한다고 했던 그 행동들. 배려가 아니라 무시였지. 내가 너무 쪽팔려서 집에다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날 포장해서 얘기했잖아. 내 학력이 부끄러워서 부모님께 숨기고. 내가 운영한 회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 가줄래? 제 말에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 가만히 서 있다가 돌아갔는데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사 이전을 하였고 전보다 회사 규모도 커지고 직원도 더 충원했습니다. 물류센터 역시 더 큰 곳으로 이전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리할 게 정말 많았어요. 결혼 문제로 부모님이나 저나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온 신경이 회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전 남친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 아쉬움 이런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은 아니었나 봅니다. 회사 이전 후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은 물론 가족들도 도와줘서 이날도 함께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손님 찾아오셨어요. 손님이요? 누구? 그런데 입구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바로 전 남친과 어머니였습니다. 여긴 또 어떻게 왔어? 내가 여기도 못 찾아올까 봐. 아니, 여긴 왜 이렇게 크냐? 저 물건들은 다 뭐야? 다 파는 물건이야? 왜 오셨습니까? 일에 방해되니까 그만 가세요. 안녕하셨어요. 제 아들하고 정희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그쪽 생각이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직도 그쪽 답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오해하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서로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면 부모로서 뒤에서 지켜봐주면 되는 것을 꼭 그래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애들 궁합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꼭 해야 돼요. 아니, 궁합을 보셨다고요? 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 대학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주궁합이 보이길래 재미로 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난 시를 얘기했는데 남친이 그걸 기억하고는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무섭네요. 이미 파혼해서 다 끝난 사이인데 궁합을 왜 봐요? 저 그쪽 아들 싫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해요? 사람 볼 줄도 모르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휘둘리고 살고. 뭐? 휘둘려? 야, 말이 좀 심하다. 넌 가만히나 있어. 저기요, 정성훈 어머님.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시면 독립을 먼저 시키세요. 그렇게 평생 결혼할 여자까지 골라주실 거면 결혼시키지 말란 소리예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그쪽 자식을 방생합니까? 제발 그렇게 쭉 데리고 사세요. 그러자 전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엄마 탓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너무 보기 싫었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아들 뭐해? 빨리 나가자. 아니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일어나? 전 남친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빨리 못 일어나? 네가 뭐가 아쉬워서 무릎을 꿇어? 너 정도면 조건 좋은 여자 골라서 결혼할 수 있어. 저와 부모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남친은 계속해서 저를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이거 저기로 옮기면 되는 거야? 이리 줘, 무거워. 뭐 하는 거야? 안 내려나? 내가 할게. 힘쓰는 건 남자가 해야지. 그런데 기어코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할 물건이었는데 전 남친은 막무가내로 박스를 들어올려 옮기다가
박스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죠. 바닥으로 떨어진 박스에서는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이거 당장 다음 주에 나가야 하는 물건인데. 일단 열어보자. 다 깨졌어요. 어떡해. 발주 나오면 얼마나 걸리지? 오늘 주말이니까 월요일에나 들어갈 거고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이요. 물건을 다시 주문해서 받는 것도 문제였지만 당장 파손된 제품도 문제였습니다. 워낙에 고가라서 따로 모아둔 거였는데 남친이 마음대로 손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죠. 왜 함부로 손을 대? 빨리 나가. 내가 물어줄게. 그럼 되잖아. 아들, 넌 안 다쳤어? 빨리 나와 가자. 아, 제발 엄마나 가요. 왜 이래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두 사람 다 나가세요. 이대리 경비 불러. 아니, 경찰 부를까? 야, 무슨 경찰을 불러? 내가 범죄자냐?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조용히 나갔으면 됐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경비원 손에 끌려 나갔고 전 남친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끌려나가면서도 다시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 전 남친에게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 전 남친은 쪽팔린 것도 없는지 좀 깎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다 받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사장님과 일 때문에 종종 연락하면서 전 남친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들었는데 손을 많이 보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어서 선을 보든 말든 관여하기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싸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쪽 집안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전했고 최 사장이라는 분과는 일 외에는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회사를 이전한 뒤 매출도 높아지면서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좋았던 복지에 대해서 직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회사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세월이 많이 흘러야 하고 매출액도 엄청나야 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는 꼭 찾아오더라고요. 전 남친은 진드기처럼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저를 찾아왔는데 문정박대를 당하면서도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꾸 없이 무시하니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직원 중에서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사한 직원이 많은데 정말 일을 잘하거든요. 물론 대학 졸업장이 학창시절 성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학력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고졸인 저도 이렇게 회사를 꾸려나가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보고 기운 내세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성장하며 열심히 살아볼 테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의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